딸만 셋? 우리 집안 씨를 말렸어. 당장 내려. 1993년 12월 고급 그랜저가 경기도 외곽 논밭 한가운데 멈춰섰습니다. 뒷좌석에는 갓 출산한 23 여자가 3명의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려. 지금 당장. 저는 새 아기를 안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쾅! 차 문이 닫히고 차는 떠났습니다. 영하 15도의 겨울밤. 저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32년 후 그날 버려진 새 아기가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한유진입니다. 지금은 55세입니다. 32년 전 저는 23세 새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그보다 3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90년 저는 20살이었습니다. 저는 고아였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고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경기도의 한 섬유 공장에서 격리 사원을 뽑는다는 공고를 받습니다. 태준섬유. 직원 250명 규모의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을 받습니다. 50대 여사장 박금숙 씨가 저를 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고아라고? 네. 그렇습니다. 가족이 없으니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겠네. 저는 합격했습니다. 공장에는 본부장이 있었습니다. 이태준, 사장의 아들이자 회사의 2인자였습니다. 28살, 저보다 8살 많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친절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태준은 자주 저를 불렀습니다. 유진 씨, 저녁 먹었어요? 저녁 같이 먹을래요?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본부장이었고 저는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가 좋아졌습니다. 아니, 좋아진다고 착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혼자였던 제게 그는 처음으로 따뜻함을 준 사람이었으니까요. 1991년 봄, 이태준이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유진 씨, 나랑 사귈래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아인데요. 상관없어요. 나는 유진 씨가 좋아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비밀 연애를 했습니다. 이태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모르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이해했습니다. 사장의 아들과 고아 출신 격리 사원. 쉽지 않은 관계라는 것을. 1993년 봄.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2달째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태준에게 말했습니다. 태준 씨, 저 아기가 생겼어요. 이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정말? 네. 그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겠어요. 박금숙 사장은 폭발했습니다. 뭐, 임신? 어머니, 죄송합니다. 고아 따위가 감히 우리 집안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벌해주세요. 이태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박금숙이 소리쳤습니다. 책임? 어떻게? 결혼하겠습니다. 절대 안 돼. 하지만 이태준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이 아버지로서 책임지겠습니다. 결국 박금숙은 모시기는 척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을. 이 며느리는 눈에 가시다. 1993년 6월 우리는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도 거의 없었습니다. 박금숙은 결혼식 내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신혼여행도 없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박금숙이 명령했습니다. 며느리가 회사를 다녀. 집에 있어. 저는 시댁에서 살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박금숙은 저를 하인처럼 대했습니다. 유진아, 이것 좀 해. 유진아, 저것 좀 가져와. 존댓말도 사라졌습니다. 이태주는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임신 5개월째.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새쌍둥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말했을 때 박금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성별은 아직 모릅니다. 아들이어야 해. 꼭.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만약 딸이라면 임신 8개월째 성별을 알게 됐습니다. 3명 모두 딸이었습니다.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박금숙과 이태준에게 저는 두려웠습니다. 12월 18일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박금숙이 말했습니다. 아들이겠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유진아, 아들 맞지? 대답 안 해? 딸은 아니겠지? 이태준도 말했습니다. 설마 딸이겠어요, 어머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지 14시간째였습니다. 첫 번째 나왔습니다. 여아. 그 순간 밖에서 기다리던 박금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딸. 2번째도 여아. 3번째도 여아입니다. 새쌍둥이. 모두 딸이었습니다. 밖에서 박금숙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만 셋? 딸만 셋이라고? 이럴 수가. 이태준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해. 우리 집안대가 끊겼는데? 저는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서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응급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량 출혈입니다. 5시간의 수술 끝에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자궁을 적출해야 했습니다. 의사가 박금숙과 이태준에게 설명했습니다.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궁을 적출했습니다. 더 이상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박금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더 이상 아이를 못 낳는다고? 네, 안타깝지만. 박금숙이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거야? 저희도 최선을. 박금숙이 이태준을 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 집안대는? 이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5일 후 퇴원일. 저는 새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첫째 수아, 둘째 수빈, 막내 수진. 물처럼 맑게 살라는 의미였습니다. 병실에 박금숙과 이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짐 싸. 박금숙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네. 집으로 안 가. 짐 싸라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알 필요 없어. 어차피 넌 우리 집 며느리가 아니야. 어머니.
이태준이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을. 그날 저는 그랜저 뒷좌석에서 논밭 한가운데 버려졌습니다. 2시간을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송월 식당. 70대 송옥희 할머니가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새쌍둥이, 이 추운 데서. 할머니는 저를 식당 창고를 개조한 작은 방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따뜻한 국밥을 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일할게요. 뭐든지 할게요. 돈은 못 줘요. 그냥 밥하고 잠자리만. 충분합니다. 그렇게 저의 3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 30분. 저는 눈을 떴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세 딸을 확인했습니다. 나란히 누워 자고 있는 세 딸. 작은 얼굴들이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주방으로 나갔습니다. 국밥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세 딸이 돌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우리 삼공주들 첫 돌이네. 저는 뒷방에서 세 딸 앞에 작은 돌상을 차렸습니다. 책, 연필, 실. 할머니가 사주신 것들이었습니다. 수아야, 수빈아, 수진아. 엄마가 많이 못해줘서 미안해. 세 딸이 책을 잡았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세 딸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저를 보며 걸어왔습니다. 엄마, 첫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세 딸을 안았습니다. 그래,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손이 물에 불어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세 딸이 5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아빠가 없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빠는 멀리 계셔. 언제 와? 모르겠어. 수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우리가 있잖아. 수진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엄마 지켜줄게. 저는 세 딸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세 딸이 7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할머니가 책가방을 사주셨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세 딸은 식당 뒷방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작은 책상에 나란히 앉아서요.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도 뒷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세 딸이 연필을 잡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이 아이들은 꼭 당당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 저는 더 열심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수아가 열이 났습니다. 40도가 넘었습니다. 할머니,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가요, 빨리. 병원비는 15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받는 월급이 20만 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돈을 보태주셨습니다. 괜찮아요. 아이가 중요하지. 저는 할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됐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세 딸이 10살이 되었습니다.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수아 전교 1등, 수빈 전교 2등, 수진 전교 3등. 저는 성적표를 보며 울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세 딸이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더 열심히 할게. 그날 밤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이 아이들 공부를 잘해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럼 좋지. 열심히 키워요. 제가 더 일할게요. 유진 씨, 이미 충분히 일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더 해야 해요. 이 아이들이 공부 계속할 수 있게. 15년이 지났습니다. 셋 딸이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세 학생 모두 특목고 갈 수 있는 성적입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학비가 그날 밤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일을 더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유진 씨, 몸 상할라.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터지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알았어요. 월급을 올려줄게요. 하지만 무리하지 마요. 2008년, 세 딸이 모두 특목고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12시에 잤습니다. 어느 날 밤 수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공부 안 할까? 왜? 무슨 일 있어? 수빈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손이 자꾸 피나. 저는 세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너희들이 공부하는 게 엄마한테는 힘이 돼. 정말? 정말이야. 저는 세 딸을 더 꼭 안았습니다. 2011년, 세 딸이 모두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전액 장학금이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새 쌍둥이 자매 모두 서울대 법대 합격. 할머니가 우셨습니다. 우리 삼공주들이 서울대를.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있었습니다. 생활비.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유진 씨, 이제 내가 식당 맡을 테니까 서울 가서 애들 뒷바라지예요. 할머니, 어떻게 됐어요? 애들이 중요하지. 저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이 은혜를. 일어나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서울. 저는 신림동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세 딸은 학교에 다니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밤 새벽 2시, 편의점에서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세 딸이 책상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책을 펴놓고 엎드려 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세 딸에게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수고했어, 우리 딸들. 2015년, 수아가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렸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2016년, 수빈이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17년, 수진이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세 딸 모두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새 쌍둥이 자매 3년 연속 사법시험 합격. 저는 신림동 원룸에서 뉴스를 보며 울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애들이. 그래, 봤어. 잘했어. 정말 잘했어. 2018년 초, 세 딸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했습니다.
저는 다시 송월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많이 늙어 계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제 할게요. 고마워요, 유진 씨. 2018년 가을, 송옥희 할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폐암 말기였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할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유진 씨, 네, 할머니. 25년. 참 빨리 지나갔네. 할머니, 내 유언 들어줄래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송월식당, 유진 씨한테 줄게요. 할머니, 그럴 수 없어요. 내 가족이 따로 없어요. 유진 씨랑 삼공주들이 내 가족이에요. 할머니, 잘 키웠어요. 정말 잘했어.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할머니 장례식. 세 딸이 상주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했습니다. 세 딸이 울며 절을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세 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32년 전 그날 밤의 일을. 세 딸은 울었습니다. 엄마,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 할머니랑 아빠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복수 같은 건 생각하지 마. 우리는 잘 살았잖아. 수빈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정의예요. 2019년 수아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수빈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용되었습니다. 2020년 수진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세 딸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2020년 가을,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송월식당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박금숙과 이태준이었습니다. 32년 만이었습니다. 박금숙은 늙었지만 여전히 오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이태준은 머리가 희끗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금숙이 말했습니다. 오래간만이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함은 없었습니다. 이태준도 말했습니다. 유진 씨,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로? 박금숙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앉아. 명령하는 투였습니다. 32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앉지 않았습니다. 이태준이 말했습니다. 유진 씨, 사실은 우리 회사가 지금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박금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 딸들, 판사랑 검사라며?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뉴스 나왔더라고. 이태준이 말했습니다. 새 쌍둥이가 모두 판사, 검사 됐다고. 내가 키웠다고. 박금숙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유진 씨, 부탁이 있어. 부탁? 박금숙이 말했습니다. 내 딸들한테 말 좀 해줘. 우리 회사 세무조사 좀 무마시켜달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이태준이 말했습니다. 딸들이 판사, 검사잖아. 말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박금숙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도 너무 힘들어. 회사가 망하면 어떡해.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금
지금 무슨 말씀을? 박금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가 문제야? 우리가 너 살려줬잖아. 살려줬다고요? 그래, 딸 셋 데리고 나간 거 우리가 참은 거야. 그냥 고아원에 보낼 수도 있었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태준이 말했습니다. 유진 씨, 그때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니가 워낙 강하게. 박금숙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딸만 셋 낳고 대를 끊었는데.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수아, 수빈,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셋 딸은 예정에 없이 식당에 온 것이었습니다. 셋 딸은 박금숙과 이태준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는 저를 봤습니다. 수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박금숙이 셋 딸을 봤습니다. 너희가 그 셋쌍둥이구나. 수빈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이태준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야. 셋 딸은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들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금숙이 말했습니다. 너희한테 부탁이 있어서 왔어. 수아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우리 회사가 세무조사 받고 있거든. 너희가 판사, 검사니까. 수빈이 박금숙의 말을 끊었습니다. 세무조사를 무마시켜 달라고요? 이태준이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검사잖아. 수진이 물었습니다. 32년 만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러 오신 거예요? 박금숙이 말했습니다. 그래. 가족이잖아. 순간 수아가 웃었습니다.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족이요? 수빈도 말했습니다. 32년 전에 엄마랑 우리를 길바닥에 버린 분들이.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영하 15도 겨울밤에. 박금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수아가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없으시네요. 이태준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때는 어쩔 수 없다. 수빈이 소리쳤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갓난아기 셋을 길바닥에 버리는 게 어쩔 수 없었다고요? 박금숙이 소리쳤습니다. 그래, 딸만 셋이었잖아. 우리 집안대를 이어야 하는데.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버렸어요? 그게 이유예요? 이태준이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가 자궁을 드러내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었어. 수아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우리를 버리고 아버지는 재혼하셨죠? 이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빈이 말했습니다. 2번이나요. 2번 다 이혼하셨더라고요. 자녀도 없으시고요. 이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들을 그렇게 원하셨는데 결국 아무도 없으시네요. 박금숙이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감히. 수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희 감히 뭐요? 32년 전에 버린 딸들이 판사, 검사 돼서 기분 나쁘세요? 박금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빈이 말했습니다. 세무조사요? 저희가 신고했습니다. 이태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 수진이 말했습니다. 1년간 조사했어요. 탈세, 횡령, 불법 하청. 다 증거 있어요. 박금숙이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감히 우리를. 수아가 말했습니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가족이라고 예외는 없어요.
이태준이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유진 씨, 제발. 애들한테 말 좀 해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박금숙이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이러면 안 돼. 우리가 너희를. 수빈이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를 뭐라고요? 키웠다고요?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키웠어요. 이 국밥집 뒷방에서 32년 동안 혼자서. 수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가세요. 다시는 우리 엄마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박금숙과 이태준은 떨며 일어났습니다. 너희들 후회할 거야. 수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후회는 당신들이 하실 겁니다.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식당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세 딸이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저는 세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너희들한테 이런 모습 보여서. 수아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수빈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잘하셨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엄마 지킬게요. 그날 밤, 세 딸은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법으로 심판하겠다고. 2020년 11월, 국세청이 박금숙과 이태준의 회사를 조사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움직였습니다.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경기도 섬유업체 수백억 탈세 적발, 10년간 횡령 500억 원대. 그리고 또 다른 기사가 나왔습니다. 32년 전 새쌍둥이 딸 유기 사건. 세 딸 판사 검사되어 증거 제출. 인터넷이 들끓었습니다. 딸 낳았다고 버리다니 미쳤나? 32년 후 복수 완벽하다. 저 인간들 감옥 가야 함. 2021년 10월 재판이 있었습니다. 형사사건. 박금숙 징역 5년. 이태준 징역 7년. 민사사건. 손해배상금 3억 원 지급. 2022년 4월 두 사람은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저와 세 딸은 법원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끝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끝났네. 2025년 현재. 저는 55세입니다. 송월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송월식당 삼공준의 집밥. 세 딸은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수아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수빈은 특수부 검사, 수진은 인권 변호사. 주말이면 세 딸이 식당에 와서 일을 돕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저는 주방에서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세 딸이 홀에서 손님을 맡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잘 키웠죠? 걱정 마세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2년 전 그 추운 겨울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것은 복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엄마의 사랑, 할머니의 사랑, 딸들의 사랑. 사랑은 어떤 추위도 이겨냅니다. 사랑은 어떤 절망도 희망으로 바꿉니다.